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저희가 월모보에서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 언더스탠딩에서 자주 나오시죠. 전 리먼 브라더스 은행의 한국 대표를 역임하셨던 김준송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근에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특히 이제 어제 밤사이 미장이 네. 변동성도 크고 예. 하락을 할 때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락해서 예, 뭐 요즘 뭐 그죠? 그게 혹시 금리나 혹시 환율 시장에 미리 뭔가 힌트 같은 게 좀 있었나요?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시그널? 글쎄요. 보통 이제 주식 뭐 외환 금리 네. 뭐 요즘은 원자재까지 네. 또 뭐 비트코인까지 네, 난리를 네. 치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간의 관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는 미국 이자율, 특히 10년짜리 이자율이 뭔가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것처럼 네, 네.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걸 10년짜리 금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 최근에 10년짜리 금리는 꼼짝도 안 했어요. 4.20에서 30 사이에서 오.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네. 최근에는 역시 달러의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네. 달러의 움직임이 저번 주부터 뭐 레이트 책, 음. BOJ가 나 개입할지도 몰라. 그렇게 해서 겁을 한번 줬고 네. 달러가 좀 움직였었고 또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거는 원자재, 특히 그렇죠. 금이 뭐 생각보다 거의 뭐 많이 움직였었고 금운동 엄청났죠? 네, 금운동이 많이 움직였고 그래서 원자재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주식이 있고 크게 보면은 시장이 주식 시장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얘기하는 주식이 아닌 뭐 픽스드 인컴이라고 얘기하는 시장, 그다음에 우리 증권사에는 FICC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주식이 아닌 거. 네. 그래서 FICC는 이제 FX, 외환, 네. I는 인트레스트 레이트, 채권, 네. 그다음에 C는 커머디티, 크레딧이거든요. 음. 근데 크레딧은 이제 회사채 무슨 뭐 회사의 크레딧 같은 거니까 개인들은 별로 관계가 없고 결국은 외환, 채권, 원자재인데 원자재는 사실 뭐 개인들이 별로 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뭐 원자재가 많이 움직이니까 최근엔 서로 또 연관을 주고 뭐 주식 자체가 근데 요즘 워낙 뭐 코스피가 하루에 6% 7%씩 움직이고 그러니까요. 어제 야간장에서도 한 4% 움직인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4% 움직였다는 거는 위로요? 코스피 어제 야간장에 4.3%인가 빠졌어요. 빠졌다고요? 네. 미장 빠지면서 같이. 예. 그런데 뭐 또 지금 구글이 저래됐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쵸. 어쨌든 요즘 뭐 주식이 워낙 많이 움직이니까 야 주식이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움직이고 사실 뭐 국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런데 무슨 뭐 다양한 투자를 뭐 얘기할 게 뭐 있어. 국장하면 되지.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요. 투자하는 기간이 깁니다. 투자하는 기간이 길다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투자라는 게 크게 보면 돈을 그냥 사람 사는 거, 딴 거 다 잊어버리고 돈만 갖고 딱 얘기하면 네. 사람이 돈을 벌고 그다음에 은퇴를 하고 나면 돈을 쓰잖아요. 그러면 벌어서 쓴다고 가정을 하면 돈 버는 게 뭐 30에서 55? 뭐 이렇게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30에서 제일 뭐 적극적으로 번다라고 하면은 그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 30에서 요즘에는 뭐 60까지라도 쳐도 30에서 60? 네. 30년 벌고 그리고 60에서 90 쓰잖아요. 30년 쓰고 그럼 평균으로 보면 45에서 얼마 되는 거죠? 뭐 75? 네. 30년. 어. 제일 길게 보면 30에서 90까지 60년. 네. 그 정도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기간이 예. 이 정도로 길어야 한다. 길어요. 그래서 그냥 주식이 금년에는 좋지만 네. 주식만 60년 해서 제일 좋으면 좋겠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다양한 투자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대표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이제 분산 네. 투자 이야기하고 네. 다양한 자산으로의 예. 분산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주식이 워낙에 특히나 뭐 네. 국내 시장도 그렇고 네. 뭐 미장도 일부 종목들에 네. 있어서 랠리가 펼쳐져서 네. 주식에 편중된 그런 투자가 지금 조금은 분산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럼요. 말씀하시는 분산해야 거고요.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펀드 매니저들이나 네. 모든 것들이 예전에 6대 4로 해라. 주식 6하고 채권 4해라는 게 뭐 황금 비율처럼 그런 오랫동안 ETF도 많죠. 오랫동안 했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은 원자재도 한 10% 이상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조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자재가요, 대표님. 네. 이게 안전자산 쪽으로 우리가 뭐 금이나 이런 투자를 해왔다면 이제는 원자재도 주식처럼 약간 변동성이 너무 커서 너무 커졌죠. 이거를 어떤 특히 성격으로 예, 가져가야 특히 될지. 금을 먼저 좀 보면은 네. 우리가 이제 안전자산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안전자산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안전자산이라는 게 뭐 안전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주식에 대한 반대 조금 말이거든요. 위험자산에 대한 안전자산. 그러니까 안전자산은 어떤 거냐면 주식처럼 많이 움직여서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내릴 때 많이 내리고 그런 거 다 좋은데 안전자산이라 하면 주식이 오를 때는 좀 가만히 있고 네. 뭐 많이 빠지지 않고 주식이 내릴 때 오히려 가만히 있거나 살짝 올라주는 그러니까 주식과 그 방향이 반대로 가는 것들이 사실 안전자산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안전자산 중에 하나가 금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렇게 쭉 보면은 금은 한 번도 안전자산이었던 적이 없대요. 근데 왜 안전자산이 그러니까 주식에 대비해서 보면 주식과의 코릴레이션을 계산해 보면 네. 뭐 엉망이라는 거죠. 하나도 맞지도 않고 네네. 오히려 맞는 거는 달러 자산이 제일 많이 맞고 그리고 채권이 상당히 맞고. 네. 근데 최근에 금을 보면 그런 의미에서 어제도 보면 어제 뭐 일 안 하고 뭐 미국하고 시끄럽다고 하니까 뭐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거는 달러가 좀 올랐겠지. 한 0.5% 올랐어요. 원유가 좀 올랐겠지. 한 3% 올랐어요. 네. 비트코인 내려갔겠지. 뭐 주식이 좀 내렸으니까 비트코인은 예전에 뭐 안전자산이라는 얘기 있었지만 그건 진짜 아닌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그냥 굉장한 위험자산인 것 같고 그건 맞는데 금은 어제 시장 보지 않았으면 언뜻 생각하면 야 금이 안전자산이니까 올랐겠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어제 어떻게 됐죠? 내렸죠. 언뜻 보면은 지금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 많이 올랐다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장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제 5천 한 거의 100까지 갔다가 지금 뭐 5천 살짝 밑으로 있으니까 사실은 뉴욕장에서 내렸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뭐 오늘 갑자기 금 얘기를 하게 됐지만 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런 금을 실제로 보지 않았으면 주식이 내렸으니까 금이 올라갔겠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달러가 올랐으니까 금은 달러로 디노미네이트 돼 있잖아요. 네. 금의 가격은 그러니까 금이 가만히 있다면 달러 가격이 올랐으면 가만히 있으니까 금은 내려와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얘기한 거하고 또 반대잖아요. 뭐 이 정도로 이제 평소에 생각하는 건데 요즘 금값은 특히 지난 뭐 1월 23일 그때 레이트 체크할 때 달러 시장에서 움직일 때 그 이후에 보면 달러하고 반대 방향으로 너무 많이 움직여요. 막 금이 막 15%를 움직였다가 투기성 자본이 좀 많이 들어온 거죠, 관련 뭐 시장에. 그러니까 결국은 비트코인으로 갔던 게 또 네. 금으로도 가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그렇지만 금이 이렇게 투기적으로 된 거에는 사실 알고 보면 지난 1, 2년 동안 원자재 시장이 워낙 좋았어요. 모든 가격이 다 올랐어요. 사람이 많이 오르다 보면 네. 또 몰리고 그쵸. 몰리다 보면 투기적인 게 좀 들어오고 또 ETF 같은 게 워낙 많이 생겼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금에 대한 이런 파생 상품도 워낙 많이 생기고 그리고 뭐 요즘 파생 상품이 많이 생기다 보면 기계들이 들어오잖아요. 알고리즘이. 네. 사실은 S&P 퓨처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기계들이 하는 거래가 얼마나 될까? 그런 얘기들을 할 때 뭐 중구난방이에요. 50에서 90%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50% 밑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제 생각에 상당히 90%에 오히려 가까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진짜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트레이딩 하시면 내 상대방은 절반 이상이 기계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계라는 게 사람이 야, 나 여기 가면 사줘, 여기 가면 팔아줘. 뭐 이런 게 아니라 요즘 기계는 지가 해요. 알아서. 지가 알아서 다 하고 판단하고. 지가 팔고 사고 지가 세틀먼트도 다 하고 혼자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동성이 생긴 것도 있지만 조금 한 발만 물러서 보면 왜 2, 3년 동안 이렇게 원자재가 올랐을까? 왜 올랐죠? 글쎄요, 뭐 저라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원자재들 가격이 오르는 거 보면 특히 귀금속과 금속, 네. 귀금속과 금속이 오르는 걸 보면, 그러니까 메탈은 크게 보면 귀금속인 금, 그 다음에 산업재인 뭐 구리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뭐 구리, 알루미늄 뭐 이런 것 쭉 있고, 은은 중간쯤에 있고 반반. 그렇다고 보면 우선 첫 번째 생각은 우리 전기 같은 게 에너지가 좀 트랜지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이런 게 많이 자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수요가 많이 예, 늘어나고. 수요가. 그다음에 두 번째 AI가 뭔가 투자를 엄청 해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 이런 원자재들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닌가? 역시나 수요. 예, 수요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경기가 살아나면 산업재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수요를 자극시킬 예, 만한 요인들이 이 커지고 요인들이 있다. 사실은 2, 3년 동안 있어 왔고, 네.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 예, 특히 금에 관련돼서 금 사재기. 예, 사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있다고도 봐지는 게, 그 기억나십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네. 전쟁이 났을 때 네. 미국이 러시아에 갖고 있는 그 외환 보이고 달러 돼 있는 거 이렇게 딱 막아버렸잖아요. 그럼 중국도 지금 미국과 관계가 좋지 많이 않으니? 걱정하는 거죠. 사실은 저는 뭐 잘잘못을 따지는 스타일은 네, 아닌데 미국이 좀 심하게 한 거죠. 외환 보이고 왜 갖고 있습니까? 네. 필요할 때 쓰려고, 위기가 있을 때 쓰려고 한 건데, 그렇죠. 미국하고 싸움이 나니까 우리 적국이니까 야 달러 못 써. 그러니까 러시아가 너무 놀랬고, 네. 러시아만 놀란 게 아니라 진짜 놀란 사람은 중국, 그다음에 중국하고 좀 친한, 그쪽 정치적으로 친한 사람들이 달러로 외환 보유고를 쌓고 있다가 이거 잘못하면 못 쓰네. 네.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를 달러에서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외환 보유고들을 사실 다 많이 줄였어요. 러시아는 뭐 달러 이제 외환 보유고 당연히 거의 없고요. 네. 묶여 있는 거 말고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되게 어떻게 바꿨냐면 달러에서 위안화로 많이 바꿨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은 위안화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자기 나라 거니까. 그래서 사실 상품을 많이 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대안으로 네. 금을 사기 시작했다. 금도 샀고 다른 상품들도 많이 샀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보면 금이 외환보유고, 중국에서 외환보유고에 차지하는 비율이 당시에 한 4% 됐는데 네. 지금 뭐 한 9% 된대요. 그런데 이걸 많은 사람이 한 15%까지는 올릴 것 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금이 중국이 계속 사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이 요즘 금도 많이 사고 모든 거래량에서 거의 압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금이 많이 움직이고 뭐 은이 막 15%, 20%, 30% 빠졌다 오르었다 그러거든요. 네. 그럴 때 중국이 많이 샀다고 하는데 역시 중국이 보유량을 워낙 늘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좀 벌어진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얘기 한 개만 더 하면 네. 이건 조금 제 생각인데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생각을 한번 큰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건 확실하잖아요. 네.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돈의 있죠.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도 좀, 특히 금에 관련돼서 금도 좀 올라야 되겠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AI가 혹시 진짜로 뭔가 제대로 돼가지고 생산성을 확실하게 낮춰주면 인플레이션이, 통화량이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안 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생산성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기계들이 뭐 물건 만드는데 거의 비용이 안 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제 집에 가고 기계들이 계속해서 찍어내면,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일부 하잖아요, 지금. 그게 머스크가 하는 말이잖아요. 머스크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10% 사람들만 돈 많고 90% 사람들은 그냥 뭐 알아서 해줄게, 뭐 이런 쪽으로 간다고 이제 격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통화량은 각국 정부가 돈을 많이 써서 늘어나는데 네. AI가 생산성을 진짜로 낮춘다면, 그렇다면 생산성을 낮춘다고요? 생산성을 높인다. 끌어올린다. 죄송합니다. 네. 생산성을 높여서 네.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간다면, 그러면 원자재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금 통화량 증가가 나타나서 그로 인한 불러올 그 파장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냥 돈을 그대로 들고 현금을 그대로 들고 있는 건 오히려 손해가 그렇죠. 되는 거니까 예. 그에 대안으로 예, 뭐 그렇죠. 주식 투자도 있죠. 그러니까 원자재 쪽으로. 예전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네. 모든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이 높아져서 어떤 인플레이션 자체가 안 일어난다고 보면 그렇다면 원자재는 많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원자재에서 완제품으로 가는 그 생산성은 엄청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재 100원이 원래는 일로 넘어가는 데는 300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원자재 100원인데 이게 여기서 넘어가는데 기술이 좋아가지고 300원이 아니라 101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자재의 밸류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최근에 조금 제 생각이긴 하고 조금 네. 음모론 비슷하긴 하지만 최근에 이런 것도 바닥에 좀 깔려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유야 잘 모르겠지만 뭐 오늘 처음 원자재를 많이 얘기하게 됐지만 원자재에 대한 투자도 뭐 개인들도 좀 시작해야 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펀드 매니저들이 요즘 원자재를 거의 포트폴리오에 넣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지금 사실 네. 금값, 은값, 뭐 돈값 할 것 없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많이 올랐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여전히 펀드 매니저를 비롯한 각국의 기관들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투자를 더 할 것 같아요. 이어갈 것이다. 예.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많이 네. 들어가면 그래서 저는 그냥 뭐 개인적인 생각은 원자재 잘 안 내려올 것 같아요. 금도. 최근의 변동성은 그러면 단기적인 수급의 꼬임이나 네, 뭐 꼬임 특히 네. 기계가 한번 매매 때문에 기계가 한번 그런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네. 예를 들어서 뭐 금 같은 게 지금 5천인데 그게 2,500으로 다시 가는 거하고 뭐 2배가 돼서 10,000이 되는 거하고 둘 중에 하나만 저보고 찍으려면 네. 저는 10,000 같아요. 아래쪽보다는 전체적으로 원자재를 물론 가격에 대한 예측은 하기 어렵지만 그러니까 얼마까지 간다는 어렵지만 그러면, 우상향. 우상향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어쨌든 글로벌 포트폴리오에 자꾸 원자재가 들어간다는 거는 뭔가 수요가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 금도 조금 볼러타일해진 게 ETF 쪽에 금 엄청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투자 베이스가 예전에는 산업재 같은 것도 뭐 구리 쓰는 사람들 뭐 알루미늄 쓰는 그런 산업 쪽에서만 쓰던 것이 아니야. 미리 좀 놔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움직임이 이제 전체 우리 자산 시장의 주식과 채권에도 이쪽이 그쪽에 영향을 주겠지만 거꾸로 그쪽의 움직임이 이쪽도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지난 한 열흘만 보면 제일 핫하게 따끈따끈했던 게 금도 만만치 않았어요. 사실 코스피가 만만치 않아가지고 요즘 개인분들은 뭐 저기서 저 정도 움직이는 거 진짜 관심도 없게 됐지만 네. 사실은 코스피가 이렇게까지 안 움직였다면 사실 금 움직인 거나 달러화 움직임도 사실 되게 뭐라 그럴까요? 드라마틱하게 움직였었거든요. 지난 한 열흘 동안.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저는 항상 좀 다양하게 우리가 주식만 투자하지 말고 다양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개인들도. 지금은 주식에 대한 수익률이 주가 수익률이 워낙에 좋아서 우리가 집중해서 투자하지만 원자재 쪽에 있어서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게 지금 나타나는 상황들이 계속 펼쳐질 네. 것이다를 봤을 예. 때는 자산의 배분을 좀 그렇죠. 이쪽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채권도 마찬가지인 네. 게 뭐 계속해서 주식이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네. 어느 정도 뭐 내려올 수도 있고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숨고르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사실은 장기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30년, 50년을 투자할 때는 사실은 다양한 투자가 맞거든요. 대표님, 근데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식 시장이 네. 특히나 우리나라 국장이 하루에 삼성전자가 10%씩 네. 오르는 장이자 물론 네. 반대로 급락하기도 네. 하지만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보신 분들은 그것을 조금씩 옮겨서 원자재로 옮기는 그런 자산 네, 부분이 꼭 원자재가 필요하다. 아니더라도 채권이나. 저는 뭐 어느 시점에 어디를 옮겨야 되는지까지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투자를 다양화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개인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 개인분들 투자가들이 크게 보면 제가 나름 증권사 사장 좀 오래 했거든요. 네.
증권사 사장하고 있으면 그 개인들이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 네.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뭐 질문이죠? 다 비슷해요. 뭐 사냐? 그렇죠. 요즘 뭐가 좋아? 요즘 뭐 사야 되냐? 뭐 사야 되는데 예. 사실 제가 뭐 잘 알지도 못했지만 저한테도 물어봅니다. 예, 그래 이게 상당히 우리 그 투자가분들이 요즘 최근에 많이 변했어요. 네. 요즘 국내 주식뿐 아니라 지금 우리 이 방송처럼 미국 해외 주식 많이 미국 사잖아요. 주식. 근데 국내 주식과 국내 부동산에 많이 이렇게 집중돼 있었는데 네. 이게 다양화돼야 되는데 그 다양화되는 게 미국 주식뿐 아니라 네. 주식뿐 아니라 외환이나 채권이나 원자재 이 세 가지거든요. 외환, 채권, 네. 원자재. 음. 사실 외환은 꼭 외환 자체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원자재나 뭐 채권이나 뭐 이런 거를 하면서도 다 연관이 되거든요. 달러화로 그렇죠. 표시된 자산을 국내 투자하면 자산만 되니까요. 사는 게 아니라 글로벌 자산을 사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 다양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제가 언더스탠딩하고 뭐 하나 찍었거든요. 네네. 그것도 전체적으로 뭐 선물 옵션의 정석 이렇게 찍었지만 사실은 선물 옵션, 그러니까 현물 거래를 하는데 네. 야 선물도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이런 뜻이 아니라 다양하게 거래를 하니까 자산을 다양하게 하는 쪽에서 생각을 해볼 때 예를 들어서 주식은 뭐 현물로 할지 선물로 할지 ETF로 할지가 다 장단점이 있는데 네. 그것도 상당히 선물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양화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예를 들어서 외환도 해야 되고 채권도 해야 되고 원자재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 세 가지는 주식과는 달리 현물에서 투자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외환은 당장 은행의 수수료가 너무 높고요. 네. 현물로 하려면 그다음에 또 외국 거 달러엔 이런 건 더 어렵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채권은 기본적으로 현물이 100억 단위로 거래되거든요. 그래서 뭐 ETF로 투자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그러니까 많죠. ETF도 있고 네. 그러니까 ETF와 이제 뭐 선물. 네. 그다음에 미국 트레저리는 기본 단위가 1,000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은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현물에 투자하고 선물에 투자하고 이런 상품이 아니라 네. 어딘가에 움직이는 건 하나뿐이거든요. 금값도 하나고 네. 애플도 하나고 네. 뭐 미국 국채 가격도 하나인데 이게 투자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쪽으로 투자를 하려면 현물로 못 하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유에 투자하는데 드럼통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창고에 저장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외환과 이자율과 원자재를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아침 이 방송도 네. 대부분 이제 주식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뭐 많이들 얘기하시는 전문가인데 저까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해주셔야죠. 우리. 주식 상대적으로 네. 잘 좀 다양하게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많이 알고 있지 못하고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또 외환이나 이자율이 주식에 영향을 당연히 주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많이 보면 조금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넓게 보면 좀 잘 보일 수도 있고 주식만 보지 말고 그 좀 다양한 위에서 시장을 보면, 봐야 예, 한다. 위에서 보면 그 자체가 잘 네. 보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 막 뛰어가다 보면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몰라요. 너무 그리고 한쪽으로 막 투자하는 가다 보면 내 뒤에 아무도 안 오고 나 혼자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뭐 채권 트레이딩 같은 거 좀 네. 해봤는데 채권 트레이딩 같은 데 할 때 특히 국내 채권 같은 거는 시장이 굉장히 얇아요. 네. 뭐 제가 기관에서 하니까 제가 큰 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면 막 올라요. 네. 그러면 야 오르나 보다 좋아하지만 사실 나 혼자 뛰고 있는 거거든요. 뒤에 아무도 안 쫓아와요. 혼자 가격을 만들고 네, 계시군요. 네. 네. 뭐 개인들은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매몰되다 보면 거기에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진짜 장기간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는 제가 너무 할아버지 같은 얘기, 로따 같은 얘기 하지만 밸런스를 맞추는 건 진짜 중요하거든요. 중요합니다. 네.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히 그쪽 시장이 워낙에 수익성이 좋고 네. 수익성이 이제 앞으로도 좋아질 거라는 네. 기대감이 크기 때문인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씩 더 시장을 다양하게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네. 필요하다라는 건데 금리 부분을 잠깐 아까 언급해 주셔가지고 최근에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4%대 등락을 보이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좀 사실 뭐 채권에 투자하는 면에서도 다른 면을 보겠지만
주식 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상황인 것 같진 않은데. 그렇죠. 이자율이 높으면 네. 아무래도 뭐 주식에 비용보다. 뭐 상대적으로 뭐 그 기회 비용도 네, 높아지고 네. 그다음에 기업들도 펀딩 코스트 자체가 높아지는 거니까 나쁜 건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를 하나만 찍으라 그러면 사실 미국 실질 금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근데 최근에 미국의 실질 금리는 10년짜리 채권 금리인데 사실 거의 안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 금리 시장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은 미국의 기준금리에 관련돼서는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거나 지금 뭐 연준 뭐 의장이 누구로 바뀌어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실제로 거의 안 움직이고 있는 게 네. 기준금리는 지금 3.75잖아요. 네.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단으로 볼 때. 그러니까 상단으로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마켓은 지금 시장은 2번 인하하는 거로 금년 보는 거거든요. 금년 2번 인하해서 3.25까지 가고 그리고 내년 초부터는 잘 모르겠다. 네. 내년부터 오를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 3.25까지 내려가는 거로 보고 있으니까 그럼 2년짜리 미국 국채는 그냥 뭐 기준금리를 이렇게 평균해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한 계산해 보면 한 3.5 정도 됩니다. 실제로 금리도 3.55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장기 금리가 이제 단기 금리가 내려가면 장기 금리도 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한 4% 정도에 있었던 미국 10년짜리 금리가 한 3점 몇 대로 내려오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를 3, 4개월 전부터 했는데 네. 실제로 잘 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내려오는 이유를 그냥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미국이 재정 적자가 너무 많아요. 재정 적자가 너무 많으니까 국채를 발행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국채 발행을 공급이 그렇게 많은데 쉽게 내려오겠냐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사실 그 부분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뭐니 해도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 그다음에 미국만 재정 적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유럽도 만만치 않을 것 같잖아요. 일본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또 우리도 만만치 않고 그쵸. 전 세계의 정부가 재정 적자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그렇다면 미국 실질 금리도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 금리가 그렇게 내려올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금리가 내려오기는커녕 오랫동안 지켜왔던 4.2% 위로 올라가서 4.27 정도, 28 정도 가고 또 케빈 워시 새로 연준 의장이 된 사람은 원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뭐 이렇다가 보니까 요즘 금리가 내려오기를 많이 기대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실제로는. 안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금리가 내려오기는 좀 어렵다고 예, 저는 보시는 거죠? 장기 쪽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금리가 잘 안 내려오면 결국에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조달 비용이 커진다라는 건데 네. 그러면은 지금은 어쨌든 기업들이 뭐 버텨내고는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를 봤을 때는 결국 돈을 벌어야지 이거를 채울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게 좀 걱정이 사실은 되긴 하네요. 코로나 때 보면은 금리가 더 높기도 했는데 네. 코로나 때는 보면은 모든 게 예측이잖아요. 지금의 상황보다 앞으로가 중요한 건데 네.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거야. 그러니까 괜찮았는데 네. 지금은 금리가 더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 한 뭐 10년짜리 금리가 4.2%, 4.5%가 노멀일 거야. 그렇다고 보면 한 10년, 20년 전에 금리가 굉장히 낮았던 시절보다는 좀 불리한 점이 있겠죠.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네. 길게 남지 않아서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2026년 올해 지금 이제 2월 막 접어들었는데 네. 상반기에 자산들 중에서 가장 좀 요 부분은 좀 리스크가 있으니 좀 주의해라 싶은 혹은 이제 주목하고 계신 자산군이 있으시다면 뭐가 될까요? 글쎄요, 뭐 다 불안하죠. 뭐. 항상 불안하고 다 항상 다 불안하시니까. 올라갈 것 같고 하는데 네. 뭐 주식도 저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주식도 나쁠 것 같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원자재도 좀 오를 것 같고 또 달러에 대해서는 이코노미스트들이 금년에 약세가 많이 된다고 했지만 저는 미국 금리가 내려오지 않는 한 달러가 약세가 될 일은 별로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자산군 간의 이런 비교에서 네.
진짜 잘 변하지 않는 거를 딱 한 가지만 고르려면 네. 미국 실질 금리와 달러화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가 강세가 되고 금리가 내려오면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거는 지난 50년 동안 거의 틀린 적이 없어요. 단 1주, 2주도 잘 안 틀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얘기한 대로 금리가 잘 안 빠질 거라고 믿는다면 네. 달러도 잘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빠지는 거를 걱정하는 것보다 좀 좋은 거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역시 국내 자산보다는 미국 자산 쪽이 더 낫지 않을까. 금년에는 달러화로 된 작년은, 자산이. 달러화되는 자산. 그러니까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지금부터는 이제까지는 많이 달랐지만 그리고 원자재 시장도 어느 정도 좀 쳐다봐야 된다. 지금부터라 하면 이제 작년에 워낙에 국장이 네, 좋았고 딱 오늘부터. 네. 딱 오늘의 기준으로 오늘부터 딱 봤을 보면, 때는 예. 그게 뭐가 됐든 달러화 베이스로 된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해야 좀 한다는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시군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뭐 주식 시장이 됐던 채권이 됐던 네. 원자재가 됐던 네. 관련한 시장에 네. 대한 투자를 네. 조금 네. 열어둬야 한다라는 네.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사실 다들 주식에 너무나 많이 매몰되어 계셔가지고 요거를 저희가 이제 끄집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은 걸 대표님의 말씀에서 좀 엿봤는데 지금 다들 주식 수익률을 그럼요. 쫓아가시느라 뭐 저도 관심이 조금 덜한데 저도 요 뭐 주식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네, 예. 한편으로는 꼭 계속해서 네. 좀 챙겨서 네. 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마음이 듭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이 시간 김준손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과 함께 하셨습니다. 과연 지금 시장에서의 지금 애프터마켓의 움직임이 변동성 계속 있네요. 구글은 다시 한번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브로드컴,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AMD는 현재 초록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구글이 다시 한번 변동성을 일으켜서 국내 시장을 그나마 덜 하락하게 만들게 될지 잠시 이어진 오늘 아침 라이브와 또 더블밸류업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